자, 반갑습니다. 가평 귀천균농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성수입니다. 자, 오늘은 귀천균농 탐방, 귀농에 관계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농원은 가평군에 있는 푸름 농원입니다. 푸름 농원 우리 대표님은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5년간 근무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농업협동조합 아시죠? 농업협동조합에서 32년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뒤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농원을 가꾸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그 농사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모종 아시나요? 모종을 판매하시기도 하고, 길러서 종묘라 그러죠, 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는 우리 가평 토박이이면서 어떻게 보면 농민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귀촌 또는 귀농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방법, 또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또 농사를 짓고 또 종묘가 뭔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오늘 선생님들의 귀촌 또는 귀농을 도와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선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름농원 대표 유진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우, 박수. 와, 반갑습니다. 아주 귀천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이게 고추 하우스 안에 고추 같아요? 네, 어, 고추를 이제 심어봤는데, 제가 이제 모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고추만 시키는데 이제 종류별로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있는 거와 네 줄로 심어봤는데 품종별로 심어봤거든요. 지금 이제 그 8월 초가 되면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고추 수확 시기가 됩니다. 이제 첨부를 따게 되는데, 이 하우스가 이중 하우스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덥다 보니까 고추가 약간 착과상추가 조금 한데, 하단부분. 고추밭이 어떻게 종자가 다른 것들인가요? 예, 그 고추 품종이 네 가지를 심어봤는데, 네 가지. 네 가지 심어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내병성 품종을 많이 심게 됩니다. 그러면 탄저병하고 칼라병 두 가지의 내병성 있는 품종을 주로 심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우스에서는 이제 탄저병은 안 걸리지만 칼라병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노지에서 이제 작물 심게 되면은 요즘 서 많이 나타나는 탄저병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죠. 탄저병을 예방을 위해서 내병성 품종을 주로 심게 됩니다. 고추는 여러분께서 이제 고추를 심으신다면은 노지에서는 5월 초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5일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중부지방 기준인데, 4월 달에 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서리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5월 초에 보통 이제 고추를 심게 되는데, 되게 요즘들은 그 전부 다들 뭐 재배하는 기간이 4월 말쯤에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약간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심게 되면 아무래도 저온에 노출돼서 고추가 그 생리적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심는 것보다 4월에 심는 것이 훨씬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심으시면은 고추가 무난하게 잘 자랄 수가 있죠. 선생님, 앞으로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귀촌 귀농 하실 분들에게 뭐 농기계부터 뭐 농사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오늘 선생님께서 뭐 농기계 구입부터 시작해서 오늘 쭉 한번 농장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좋은 말,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귀촌 또는 이제 귀농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농장에 가시면 농지를 구입하셨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농기구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농기구를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또 처음에는 막막하시겠죠. 뭐 되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삽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씨를 심고 모종을 심으려면 사전에 밭갈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지의 규모에 따라서 농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텃밭을 하신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뭐 삽이 먼저 필요하겠죠. 이런 삽 같은 게 필요하시고, 뭐 삽을 뒤집어서 뭐 파가지고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근데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농장에 오면서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농장에 뭐 밭을 경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시기에 그 농기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초기에 대형 트랙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트랙터와 또 논밭을 일학을 만들 수 있는 관리기도 구입했고, 그래서 뭔가 좀 수월하게 농사를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께서 귀처럼 처음서부터 대형 농기라든가 그런 사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소농기부터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그 밭을 하신다면은 일단 밭을 가지고 일학을 만들었을 경우에 씨라든가 또 종자 모종을 심으실 때 제일 편하게 하시는 도구가 바로 이런 파종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종기구를 가지고 한 손으로다가 이제 줬다 놨다 하면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펴졌다 펴면서 땅에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씨를 넣어서 하나씩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종기구를 하면은 엎드려 사시는 것보다 허리도 좀 덜 아프겠죠. 또 속도도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소농기구, 또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멍이 직경이 한 3cm 정도 되죠. 이런 건 3cm 정도 되고, 또 모종이 좀 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모종이 커가지고 약간 요건 이제 양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파종기인데, 요건 약간 5cm에서 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는 모종이 좀 큰 것도 겠죠. 요걸 가지고 감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감자는 종편이 하나당 30g, 40g 되는데 이런 거는 작아서 30g, 40g 정도 되는 게 들어가죠.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뭐 그런 게 감자하고 뭐뭐뭐 파종이 가능해요? 큰 건. 큰 거는 감자를 파종하실 수가 있고, 감자가 아마 시중에서는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 외에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는 뭐 보통 하나당 한 4알, 3알에서 4알 정도가 1g 정도 되죠. 이런 게 있고, 또 요거는 한손 20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은 좀 더 더 큰 거를 또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 종류는 우리나라에 나온 종류 한 2, 30가지 정도 될 겁니다. 파종기가. 제가 있는 거는 이 정도인데, 여기에는 또 뒤에는 또 물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관소스를 연결하면 동시에 물하고 같이 주입을 해주면서 모종을 쉽게 파종을 할 수 있고 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이런 상표에는 제가 선전을 하려고는 아니고 상표는 연애 마시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농장에 가시면 비닐을 피복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비닐을 뚫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늘을 콕콕 찍으면은 비닐을 퐁퐁 뚫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건데, 제가 초기에는 이런 부탄가스 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탄가스 통을 이용해서 꽃대를 좀 톱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소품을 활용하면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어떤 도구는 전문적인 도구라야 그래도 작업하기가 쉽고 또 속도가 많이 빠르겠죠. 요즘 같은 더위에는 여러분께서 작업하시다 보면 하루에 옷도 2번, 3번 갈아입어야 됩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를 파종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꼭 눌렀다가 게다 보면 감자를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 되겠네요, 둘이서. 아니, 그냥 혼자서 파종하는 겁니다. 혼자서. 2인 1조나.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 멀칭을 하면은 멀칭에 바로 멀칭을 뚫러서 감자를 하나 놓고 하면 되겠죠. 감자 씻는 깊이는 한 10cm 정도 심으시면은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다 온 도구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 같은 호미 같은 경우에는 모종을 심고 나서 모종과 모종 사이에
풀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선 또 김도 멜 수 있고 땅도 팔 수 있고 이런 삼각호미도 있습니다. 한 가격은 한 6만에서 7만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죠. 그 외에 뭐 모종삽이라든가 또 홈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기 같은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갈치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맞는 그 작업 도구를 하나씩 장만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작업 도구가 손오기구는 대충 장만이 되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현장에서는 그 이런 내기하고 그다음에 쇠스랑 그다음에 20기 정도 있으면 예전간한 그 작물은 전부 파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기하고는 소시랑도 그냥 꺼내서 요거 이제 그 작물을 팔 수 있고 골과 골 사이에 흙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요런 내기라는 거는. 그다음에 쇠스랑은 지금 저쪽에 쇠스랑이 없네. 쇠스랑은 다른 쪽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는기구는 여기에 있는 정도. 그다음에 이런 거는 그 북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손으로 그 흙을 떠가지고 이렇게 떠주면은 이런 북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삽이 실제적으로 모종을 심을 때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호미로 하시게 되면은 손으로 막 떠야 되는데 요걸 한 번에 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종에 북을 주고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유용한 도구가 됐습니다. 가격은 제가 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죠? 아주 요거 하나면은 아주 쓸 수 있고 또 제가 여러분이 허리를 구부리기 싫으면 여기에 그 파이프라든가 기타 도구 연장해서 연결하면은 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얘는 무슨 삽인가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같은 경우나 가벼운 거를 담을 때 또 겨울에는 눈삽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현장에 같이 나오면은 그 아무래도 농약이라든가 영양제를 뿌리실 적에 이런 그 분무기를 이제 구입하시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 전동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전동 분무기. 그래서 전동 분무기는 아무래도 이런 수동 분무기하고 전동 분무기 차이점은 아무래도 배터리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팔 힘이 좀 덜 들어가겠죠. 이런 수동 분무기는 또 나름의 배터리라도 가격은 한 저렴하지만 또 나름의 활용할 수가 있는데 되게 농장에 가시다 보면은 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잡초 발생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잡초 발생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초제 전용 그 분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초제를 쓰던 통에다가 다른 농약이라는 기타 할 경우에 제대로다가 헹구지 않거나 청소가 안 되면은 작물에 피해가 입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 보면은 그 농약을 혼용을 잘못해 가지고 작물에 제초제 뿌려가지고 농사를 패농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통은 2개 정도 사시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제일 유용하지 않을까. 저도 요거는 제초제 전용으로 농약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기타 영양제라든가 또 농약 등을 살포하는 용으로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로 텃밭용이라든가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이런 장거 쓰지만 또 농장 규모가 크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무튼 방제기가 동력 분무기를 사용을 해야 많은 면적을 쉽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 동력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는데 아니면은 또 5명, 6명 대용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력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방제 용량이 한 2인 1조로 할 경우는 한 500평 정도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롱기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용에서 텃밭용 이럴 때는 이런 소롱기구를 활용하시면 동체 방제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농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약은 아무래도 위험 물질이다 보니까 이런 전용 보관함 속에 보관을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겠죠. 그다음에 이런 농약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건판을 열어보면 이 속에 농약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런 색깔이 따로 있죠. 분홍색, 노란색, 그다음에 초록색, 흰색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걸 어떤 것을 그 구분을 의미하냐면 이런 분홍색 뚜껑이 있는 거는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그다음에 노란색은 뚜껑이 노란색은 제초제고요. 네, 초록색 계통은 살충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살충제. 그다음에 흰색깔 계통은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착자 이런 부분들 흰색깔 뚜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 유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거 같은 건 가루약이나 그런 데 있고 이쪽은 그 입제 아니면 분제 그런 쪽인데 여기도 보면은 색깔이 분홍색이죠. 요거는 초록색하고 분홍색 같이 섞여 있어서 요거는 종합살균제 뭐 약간 살충의 성능도 있는 그런 그 복합적인 약제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 제초제 이런 제초제 같은 경우는 그 작물을 심기 전과 심은 후에 그 밭에다가 직접 가루약으로 그래서 뿌려주면 잡초가 방지된 그런 약제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계량컵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요즘에 그 PLS라고 해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는 진딧물이 가장 그 많이 피해를 끼치는데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진딧물 약재는 몇 수백 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일 유념하셔 보셔야 될 게 살충제라든가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농약에 보면은 살충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작은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A 이렇게 되어 있죠. 데시스 3A. 여기 보면 또 주롱도 살충제인데 여기도 3A. 요거 이름만 농약 이름만 틀릴 뿐이지 성분은 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주롱을 치고 두 번째 데시를 쳤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진딧물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죽지 않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 시티스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29번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약 같은 경우에 살충제는 직접 살충 효과가 있는 게 있고 간접 살충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릅니다만 종류가 틀린 약을 치시면은 진딧물이라든가 여러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지 않고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재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부에 접촉이 돼 가지고 그 살충 효과가 나오는 게 있고 또는 그 벌레가 농약을 섭취를 해 가지고 죽는 거 아니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 또 그 소화기 계통에 장애를 줘 가지고 그 벌레들이 죽는 그 여러 가지 작용 기작이 따로따로 다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딧물약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외에도 그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뭐 그 작물의 응애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벌레를 방지하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후론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건 살균제인데 제가 배추의 뿌리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입을 했으면서 요거는 배추의 뿌리 역병과 뿌리 마른 병 두 가지를 꼽치는 역병도 방지를 했는데 이 배추를 재배할 때는 그 뿌리 역병이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배추의 뿌리 역병은 그 뿌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 뿌리가 혹이 생김으로 해서 그 토양에 있는 그 양분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거라서 시들어서 죽는 그런 병입니다. 뿌리 역병이 배추에 제일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내병성 품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병성 품종을 심으시면 뿌리 역병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그 전에 이런 그 후런사이드라는 그런 농약을 밭에다가 먼저 배추를 모종을 심기 전에 사전에 미리 뿌려주고 혼합을 해주시면 뿌리 역병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요즘에 제일 문제가 배추에 처음에 심으면 아무래도 그 배추는 또 어떤 작물이든 간에 토양 속에 존재하기도 하고 또 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그 작물에 가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살충제라든가 또 살균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는데 각종 그 약재에 맞는 또 그런 약을 쓰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농약을 쓰실 때는 항상 이런 계량컵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 한 말에 쓸 수 있는 사용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물에 보면은 농약 악배에 보면은 물 한 말당 몇시를 타라는 그런 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1000백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작물에 따라서 여기에 심겨져 있는 양량을 타셔야 되고, 특히 농약 같은 경우에는 그 농약병에 기재된 품목 외에 다른 작물에다가 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품목이 여기 보는 작물명이 있죠. 담배, 고추, 양파, 생강, 잔디 이렇게 있는데 요거 외에 프리에이라는 다른 약에 사용하시면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위배가 돼 가지고 그 작물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농약마다 그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엄청 많이 이제 진딧물이 적용되는 약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없는 작목을 이 약을 뿌리시게 되면 그 농산물은 그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위배가 되겠죠. 작물명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씹고자 하는 작물을 만약에 해서 그 문제가 되는 병해충을 방지하고자 할 때는 세부적인 사용 기준 설명서를 보셔서 농약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농약을 뿌리실 경우에 왜 소중하냐면은 아무래도 내 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가족이 먹을 작물인데 너무 농약을 고농도로 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작물 속에 그 농약에 그 잔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용 기준과 또 섭취하기 전까지 그 날짜를 지켜주셔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